자, 시험 범위 마지막 작품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시를 감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화자에서 말하는 이, 화자래요. 시에서 말하는 이, 화자를 파악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그렇죠.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 누구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세 번째는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화자와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는 두 가지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성이 화자가 대상에게 취하는 태도, 첫 번째. 자, 그리고 화자가 대상에게 보이는 정서나 감정,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할 때 화자와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성이 도출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제의식을 도출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 시에서도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즉 대상이 누구인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네,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제나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굉장히 숨겨져 있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실들이 지금 한 문장에 담겨 있어요. 한 문장이 굉장히 길게 진술됐죠. 3행에 이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자와 대상이 명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시를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에서 나라는 화자, 그대라는 대상이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자와 대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나죠, 나. 나가 바로 화자고, 여기에서 그대가 바로 시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긍정적 태도를 보이느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느냐를 판단할 때 지금 시행에 보였던 사소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 자, 그리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화자가 대상을 대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사소한 일이다, 또는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러분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화자가 시적 대상을 대함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크게 소중한 인물이 아닌 듯이 표면적으로 진술을 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고려했을 때에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원래 화자는 시적 대상에게 굉장히 자신이 어떤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또 연모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표면에 진술할 때는 반어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어떤 사랑과, 자,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이죠.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단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아니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해요. 해가 진다는 것은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공기 이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기 이동이 있다는 것은 지구상에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인류가, 인간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현상, 자연현상, 자, 그리고 바람이 부는, 즉 공기 이동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일은 굉장히 우리 인류의 삶의 중요한 어떤 일들이죠. 인류의 삶의 필수적인 일, 자연현상이죠. 인류의 삶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연현상이에요. 자, 인류의 삶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연현상이 바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류의 삶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자연현상인데, 이것과 무엇을 동일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과
무엇을 동일시 했어요?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 자, 내가 시적 대상인 그대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사랑 또는 연모, 애정,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자연현상,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연모하고 그대를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나의 삶의 필수 조건은 바로 그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자연현상과 대응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사소하다고 지금 언급한 것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소하지 않아요. 사소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 또는 나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자, 사소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고, 자, 그대를 생각하는 것,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사소한 일로 표현함으로써 반어법을 동원했고, 그 반어법을 동원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한 그대를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 또는 절대성, 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은 반어법이 적용되어 있다. 자, 반어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자, 내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이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러면 화자는 굉장히 또 그러한 어떤 시적 대상을 향한 강한 어떤 애정과 사랑을 표출하겠다는 거야. 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 자, 오랫동안 나이 변하지 않는 그대를 향한 어떤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시적 대상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러한 어떤 화자의 시적 대상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보면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자, 그런 반어법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반어적 표현을 동원하였다. 자, 그 다음 2연을 볼게요. 자, 2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연에 보면 진실로 반복법이 적용됐죠. 반복을 했다는 것은 의미를 강조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버린 데 있었다.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사랑은 자, 시적 대상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적 대상과의 어떤 단절 상황 속에서도 그대를 잊지 않고 기다렸다는 데에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적 대상 연인과 단절되었을 때 그 단절된 대상을 쉽게 잊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단절된 멀리 떨어진 어떤 시적 대상을 그만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나 애정이나 연모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다. 이 기다림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화했다. 기다림으로 승화했다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시적 대상을 잊지 않고 내가 나의 어떤 그대를 향한 어떤 사랑을 끝없이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자, 내 사랑도 어디쯤인가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자, 사랑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죠. 또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또 적용을 한 거야.
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임을 믿는다. 이별은 언젠가 존재할 것이다. 그거는 불변이 진리니까 이별은 언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눈이 그치듯 나의 어떤 사랑도 끝이 있을 것이다. 자,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이 자세를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자, 물론 사랑이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 그러한 어떤 사랑의 진행 과정 속에서 내가 그대를 향한 어떤 사랑과 기다림과 애정은 굉장히 강렬할 것이다. 그 사랑이 지속되는 순간만큼은 내가 시적 대상인 그대를 향한 열망, 사랑은 굉장히 강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듯이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이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것은 뭐예요? 봐봐. 자, 이 부분에서 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은 사랑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시기죠. 그 다음에 눈이 퍼붓고 할 것, 사랑에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어떤 시련과 고통이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물론 동반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를 향한 나의 어떤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겠죠. 사랑의 열정적 지속. 꽃이 피어난다. 낙엽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식는 시기. 그 다음에 눈이 퍼붓고 할 것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과정에서의 시련과 고난. 이러한 사랑의 열정도 지속과 또 사랑의 식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어떤 순환하는 자연의 어떤 섭리처럼 우리 사랑도 그 과정 동안에 물론 어려움이 따를 것이지만 나의 어떤 그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지필진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변하지 않는 자연이 이러한 섭리처럼 그대를 향한 시적 대상을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 시를 정리하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그대를 향한 어떤 나의 어떤 사랑을 강조한 시인데 자, 물리적으로 단절된 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 사랑이 여러 고난과 시련에 부딪힐지라도 또는 우리 사랑이 자연의 섭리처럼 어느 순간에 식을지라도 자,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를 향한 나의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랑의 마음 또는 변하지 않는 기다림의 어떤 자세 그것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 시는 산문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긴 행으로 한 문장으로 한 연이 처리될 만큼 산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백적이다. 자, 시적 대상에 대한 고백적인 성격을 띠죠. 자, 주제는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사랑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 자, 중요한 어떤 문학적 수사법 뭐였어요? 이 반어적 표현. 사소한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하죠. 하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자, 그래서 단어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요. 자, 사랑의 감정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했죠. 자연이 변하지 않는 섭리, 자연이 변하지 않는 순리처럼 나의 그대를 향한 마음도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이 부분 반어적 표현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다음 시간 1시간 남았는데 학습활동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질문 받는 시간으로 정리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